내 집 마련을 미루고 전세로 사는 경우가 많을수록 위험해지는 건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더 위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의 길을 환하게 밝혀드리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한 주간의 핫한 뉴스를 쉽고 빠르게 분석해드리는 이슈 레시피 코너입니다. 오늘은 뉴스 기사를 보다 임대인이 보증금 1150억을 떼어 먹었다는 기사를 보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깡통 전세니 임대 사기 사건이니 말도 많은데 임대를 살고 계시는 분이나 주변에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세입자 보증금 1155억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 아직도 영업중. 소병문 의원실 임대사업자 말소 제도 개편해야 임차인 피해 명백한 경우 사업자 등록 말소 가능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요. 자, 기사 내용은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대사업자를 유지해서 재산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서 큰 세제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말소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지자체 입장에서 나쁜 임대사업자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데 국토부로부터 해당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말소시켜야 한다는 공식적인 서한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런 임대인은 당연히 사업자는 취소돼야 되는데 국토부와 지자체는 서로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기사처럼 임차인을 울리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그건 깡통 전세에 대한 문제로 세입자가 힘들어지는 경우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깡통 전세라고 들어보셨나요? 임대 보증금이 집값의 70% 이상이면 통상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깡통 전세가 발생하는 건 갭 금액이 작아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갭 투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경우를 말하죠. 서울 갭 투자 비율이 2000년에는 35% 정도였는데요. 2021년도에는 43%로 약 8%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서울에 집 산 사람 중 43%가 갭 투자고 100개 중 12개에서 13개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물건이라고 합니다. 소위 무갭 투자 또는 임대가 이상으로 집값을 사면 돈이 남는 물건도 있습니다.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 보증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겠죠. 한마디로 폭탄 돌리기라는 얘기죠. 그럼 깡통 전세 발생 원인 및 위험 지역은 어떤 곳일까요? 개발 호재나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이 첫 번째인데요. 왜 이런 곳에 생길까요? 물론 매매가 대비 전세금이 낮아지는 곳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개발을 해서 일자리가 많아지거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 공급이 부족해서 주변 전체가 올라버립니다. 이때 대표적 투자 지역이 아닌 우산 효과로 오른 곳은 가격이 하락할 땐 깡통 주택으로 변해버립니다. 자, 두 번째, 집값이 오르는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지금처럼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오르게 되면 매도인들은 오히려 집을 팔지 않으려고 하고 심리적으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들어가서 살지는 않더라도 전세 끼고서라도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규제를 해도 재계약을 할 수 없는 곳은 집값 상승과 보유세 증가로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또 지금처럼 전세가 귀한 시장에서는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정부의 신도시 계획이 있으면 그러는데요. 신도시 발표로 많은 무주택자들은 당연히 저렴하게 청약 당첨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지금은 임대를 살려고 하겠죠. 참고로 서울 평균 청약 경쟁률이 17년도에는 13대 1에 가깝고요. 현재는 100대 1 이상입니다. 자, 부동산 하락론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주택 공급도 많고 인구도 줄고 금리도 오르니
이런 생각으로 지금 집을 사지 않고 임대로 거주 중에 있습니다. 최근 상담원 분이 있는데요. 집값이 정부에서 떨어진다고 하니까 집을 팔고 현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분도 계셨어요. 즉 이렇게 전세 수요가 많아지는 지역이나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전세로 사는 경우가 많을수록 위험해지는 건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더 위험해집니다. 예전에 신도시에 깡통주택이 많았던 곳이 있는데요. 이곳 특징이 전세금보다 앞선 대출이 있고요. 그 뒤에 전세로 들어와서 또 집값이 떨어지니까 경매로 전세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이곳에 들어온 분들은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서 서울 사는데 세입자들이 집을 못 구해가지고 신도시로 밀려난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 곳이 앞서 말한 곳들이죠. 신도시다 보니까 집도 깨끗하고 서울보다 저렴한 가격이라 이사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도 집이 없어서 살 곳은 없는데 세입자 경우 집주인이 만기가 되니까 집을 비워주거나 아니면 전세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하죠.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하고 무주택자나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들을 참고하셔서 깡통 전세를 얻는데 당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내 집 마련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꼭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역세권이나 중공업지역 아니면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한 곳에 돈이 허락하는 만큼, 나한테 허락하는 만큼만 구입하시고요. 발품을 열심히 팔아서 내 집 마련에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슈 레시피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나 피드백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댓글로 남기기 어려운 내용이거나 자세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친구 신청을 해주시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기초, 최신 정책, 이슈, 투자 전략을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삶 되세요.